안녕하세요. 지팡이에서 업무팀 총괄을 맡고 있는 이유진 이사입니다. 그동안 지팡이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년도도 기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는 지팡이 튜브가 되겠습니다. 개모년 새해 재물운과 더불어 사업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팡이는 하루 약 700에서 800건의 상담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에 연말정산 관련 안내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급여 대장이 있는데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른데요.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2년부터 23년 1월에 계속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연말정산 대상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급여 명세서 상에 세액을 공제하신 선생님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1,400만 원 이상이라는 소득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을 대상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요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소득 금액이 1,400만 원 미만 선생님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연말정산 신고는 의무입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도 인적공제에 4대 보험 공제를 해서 세금을 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1,400만 원 이상 선생님들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급 금액을 못 받은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카드 사용 금액이 많습니다. 서류 제출 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말은 카드 사용 금액이 많거나 월세, 의료비, 기부금 공제를 받아도 이미 기본공제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아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증빙을 많이 내셔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만약에 납부 세액이 있으신 경우 누락한 서류가 있으시면 5월 종합세 소득신고에 재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추가 질문 보시겠습니다. 1,400만 원 이상 요양보호사는 누군지 연간 급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팡이 ERP 직원정보 탭 가시면 연간 급여 내역과 납부 세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직원정보 옆 4번 옆에 연말정산 파일 첨부 표시가 활성화되는데요. 연말정산이 필요치 않은 직원은 공란으로 표시되고 요 화면은 16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 자료는 이달 말까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한 선생님의 연말정산은 퇴사월 급여 신고 시 중도퇴사자 신고한 다음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림 보시면 급여 신고 탭에서 신고 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퇴사 직원은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이랑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다음에 소득세 정산을 해서 납부세액을 상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30일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기관에서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23년도 1월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국세청 신고를 통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어디서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근무지 신고서, 타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 근무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팡이는 타 센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드리면 합산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하시거나 타 센터에서 이직하셨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신고하시면 소득세 지연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기본공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남편과 자녀를 부양합니다. 인적공제 되나요? 인적공제는 소득하고 나이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 조모, 부모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한데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는 실제로 번 돈이 아닙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난 소득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소득마다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신다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고지해 주거든요. 요때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배우자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416만 원이 공제되거든요.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43만 원씩 받으시면 연 516만 원을 받잖아요. 416만 원 공제하고 나면 100만 원 이하로 인적공제 되는 거죠. 즉 연금이 43만 원 미만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시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요게 받으시는 소득마다 공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받으시려면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 가족으로 같이 거주하시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소득공제 요건을 알아보겠는데요. 사별한 직원이 있는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22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2년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소득과 세대주 유무 상관없이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 추가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 공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71세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즉 4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상황마다 어떤 혜택이 더 큰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특별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훨씬 세금 감면에 유리한 편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 보장성 보험, 자녀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질문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추가할 수 있나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전액되고 취약전 고등학생은 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액의 15%인데요. 즉 내가 올해 교육비로 100만 원을 썼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학원비,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장학재단을 통해 등록 목적으로 받은 대출 상환액, 본인 외에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의료비인데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의료비 공제를 받나요?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나 장남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취업 전이나 퇴직한 후에 지출하는 의료비,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간병인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차남, 장남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인 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되지만 그 외 가족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경우에 의료비를 7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셔야지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의료비 공제는 일반 질병으로 치료받는 걸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의료비 몰아주기는 무슨 말인가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2%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 급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의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인의 연봉이 2천만 원인데 100만 원 의료비를 지출하면 4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남편한테 200만 원을 몰아서 공제를 신청을 하면 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부인한테 몰아주기를 하면 16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의료비는 대부분 다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센터에 어려운 어르신이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단체에서 발급받으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영수증만으로는 적격 기부금 단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기관들이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기관도 기부금 받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우리 기관이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받으셔야 되고요. 기부금 단체로 국세청에 신고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관련된 내역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기부금을 발행할 경우에는 부당가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데요.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일 경우 한도는 10% 5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200만 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하시면 70만 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또 700만 원을 기부하시면 500만 원 한도 기준 때문에 1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가 초과된 200만 원은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주요 문의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